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제출 기한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주요 대형 병원이죠. 빅5라고 불리는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은 어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처음으로 중단을 했고요. 자, 대한의사협회는 새 회장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분인데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임기 시작하는 첫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좀 각오를 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환자들이 이 상황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네, 저희 의사 회원들, 그 중에서도 전공의들,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지금 원래 있던 의료 현장에서 떠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14만 의사의 수장으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의협 새 집행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 비대위원장이 합류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원래 대한의사협회 공식 산하단체로 대한전공의협회가 있고요. 그래서 박단 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로 합류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동안은 좀 약간 의사협회와는 다른 별도 행보를 좀 그어오지 않았습니까? 전공의협에 의해서?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늘 의료계 단일화를 내놓으라. 네. 응?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고 국민들한테 주입을 했는데, 네. 의료계는 늘 단일한 의대 정원 증원 원하고,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 그 부분이 이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전공의들, 교수들, 그리고 나머지 14만 의사들, 의대생들 스탠스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의사분들 내지 의사 단체의 단일 창구는 의사협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단일 창구인 의사협회의 단일안은 백지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왜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도 없다.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그나마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이미 일부 필수 의료에서 처절하게 이제 붕괴 상황까지 몰린 상태인데 이게 일부 필수 의료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인 붕괴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간 이식하시고 폐 이식하시고 심장 이식하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14만 의사 중에서도 굉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신데요. 네. 이제 이분들을 낙숙과 의사고 실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는 의사로 정부가 낙인을 찍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조차 이제는 사직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몇십 년간 후퇴할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상황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엊그제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 확대에는 공감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을 제일 잘하는 의사들이 의료 정책까지도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오히려 반증이라고 보고요. 예. 뭐 대통령께서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의료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제 영수회담 전에 그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네.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김윤 그 전 서울대 교수라든가 네. 뭐 대통령께는 전 안상훈 사회수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를 그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네. 서로 동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회장님께서 십상시를 언급하신 적이 있잖아요. 혹시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걸 염두에 두고 십상시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대표적으로 십상시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뭐 아직도 대통령실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십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주변에 조언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잘못 조언을 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이시라면 회장님이나 의협이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든지 따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개혁 특위 이제 구성 자체가 네. 뭐 특위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는 중립적인 민간 인사를 네. 선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임명된 특위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관료 생활을 오래 하고 그다음에 퇴직 후에는 전관예우를 오랫동안 받고 직전까지 받다가 뭐 다시 특위위원장을 맡으신 분이거든요. 아하, 예. 뭐 한마디로 박민수 차관의 복지부 선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구성의 특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전관예우를 말씀하실 때 혹시 그건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분이 이제 퇴직하신 후에 걸어왔던 길들, 네. 를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고요. 뭐 현재 직전에 근무하셨던 제약 바이오 협회 네. 자체도 제약사나 바이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정관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장님 말씀은 지금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이 중립적 인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대리인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위원장이 이끄는 특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위 참여의 조건은 위원장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일본에 이제 의사수급 분과회의라는 회의가 협의체가 있는데요. 예. 거기는 전체 22명의 의원 중에 16명이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네. 왜냐면 뭐 화성을 가는 로켓을 만드는데 로켓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공학자나 과학자들이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의료 현장에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협의체라고 하면 참여 의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특위위원장은 이 특위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곳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특위 우리가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주장을 하는 바가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그것만큼이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보건복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의료계와 전혀 상의 없이 만든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네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하나를 세세히 뜯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보기로는 야,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 의료 자체가 전면적으로 붕괴될 그런 그 나쁜 정책들 그 모음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런 정책들이 그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어제가 각 의대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 제출 기한이었거든요. 네. 자,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장님? 지금 어제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중요한 판단이 있었죠. 네네네. 그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그 결정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근거를 내놔라. 예. 이런 판단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절차를 진행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 열흘 안에 그 분명한 근거를 내놔야 되는 것이고, 5월 말에 의대 정원에 대한 각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전에는. 네.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대학병원들이 이미 그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까지 왔고요. 그리고 부도설이 그 나오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이미 이제 그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을 공급하는 제약사, 뭐 도매상, 기구상, 예. 그런 이제 연관 그 산업까지 같이 부도설 그리고 붕괴설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진 그 이런 그 인프라는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대학병원에서 이제 주 1회 휴진 결의가 있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지금 내다보십니까, 회장님? 이게 왜 이런 이제 결의들을 교수님들께서 하셨냐면, 저도 교수님들 많이 만나 뵀지만,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다고 뭐 말씀을 하세요. 일단 신체적으로? 예. 이게 뭐, 거의 뭐, 아주 간단한 그 의료 행위부터 굉장히 복잡한 수술까지 본인이 다 하셔야 된다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이미 희생된 뭐 교수님도 안타깝게도 2분이나 계십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건강해야 환자 건강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휴진이나 수술 중단 사태는 조금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뭐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거 외에 의사협회 차원에서 또 별도의 투쟁 방법을 강구하는지가 궁금한데요. 혹시 그 개원의들 있잖아요. 네. 뭐 휴진이나 진료 거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대학병원도 제대로 이제 진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거기서 이제 뭐 그 개원가나 2차 병원까지 이게 그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하면 그 가장 뭐 큰 피해는 뭐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정말 그럼요. 암담한 상황이 초래를 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도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가급적 그런 수단까지는 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제발요. 진짜 그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의 장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정부는 백지화 선언부터 해야 된다. 다시 총괄 정리하면 이런 얘기로 되는 걸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었습니다.